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소성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께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포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딜라이브 우리 케이블 TV, 딜라이브 경동 케이블 TV와 LG 헬로비전 나라방송에서 동시에 중계됩니다.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에 총 4분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앞서 뽑으신 추첨 순서대로 앉아 계십니다. 제 우측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춘식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질문, 사회자의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후보자 보충질문, 마지막으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맺은말로 진행됩니다.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이며 사회자 공통 질문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 2분, 사회자 공통 질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후보자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2분이며 후보자별 보충 질문의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당 7분이며 질문과 답변은 최대 1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2분입니다.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오니 후보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에 따라 추첨에 따라 현재 시청자가 보이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별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철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태는 언젠간 지나갑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과연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한 일꾼인가를 잘 판단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천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서 ROTC 장교로 임관해서 36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이 되어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향이 변하지 않은 것은 둘째이고 석탄 발전소를 비롯한 혐오 시설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접도시가 발전을 위해서 줄다름 칠 때 우리 포천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가 군생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가평 또한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하는 도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가 이렇게 된 것은 무슨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눈 감고 투표를 잘못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초민술에 걸리지 말고 사람을 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포천 가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가평 군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안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한 소득 감소를 유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주변이 어찌 소득을 해내서 또 그것을 소비하면서 지역사회에 윤택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보는 어떻습니까? 현재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발맞춰서 전방에 있는 지피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뢰지대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함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떨고 있습니다. 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어찌 이 정부를 믿고 권한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이들로부터 정권을 회수해야 됩니다. 또 뇌물수수에 휩싸인 청와대 그 측근들의 비리, 부동산 투기, 이와 같은 것이 전부 우리들의 사기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정권을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의 손으로 심판해 주시고 정권을 회수해서 일 잘하고 또 일해본 경험 있는 미래통합당에 넘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 대표의 자질과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후보자 자신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련된 대책이 후보자가 속한 소속 정당의 정책 방향과 다를 경우 후보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최춘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의 현안 문제는 이것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현안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해결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모두 역임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 밑에 몇 번째 교각에 철근이 나와서 녹이 쓸어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포천에서 써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써본 제품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다시 한번 국회로 가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근무 중에 중앙당과 지역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것은 과감하게 저희는 중앙당을 설득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맞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고 또 중앙당이 여기에 대한 재론을 한다면 과감히 저는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당과 맞서서 저의 소신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돼야만 우리 위정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천 가평은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쥐고 있습니다. 과감히 시정하고 수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실정에 맞도록 옮겨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역의 대표로서 이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지역 발전도 같이 도모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냐 하면, 저는 군생활 36년을 통해서 각종 직책을 수행하면서 몇 가지 터득한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입니다. 선출직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그 선출직은 직업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군생활을 통해서 열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저는 군에서 문제를 닥치면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구성원을 전부 힘을 모아서 한 대로 가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포천 가평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당과 우리 지역의 의견이 상충될 때 저는 과감히 우리 지역의 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음에 또 공천을 받으려고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과감히 맞서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역 발전의 역할 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천 가평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제한 등과 같은 차별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불합리함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4년 임기 내에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국책 지원 사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철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평과 포천은 이 규제법으로 해서 사실 숨통이 조이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또 군사보호시설법 등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우리 포천에 대학이 신설되든가 또 가평에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일들이 사실상 막히고 있죠. 특히 가평구는 8당 유역의 환경 규제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125조 원에서 15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과 국책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는 종합병원급 베드가 300배 이상이 되는 이립 도립병원 유치를 포천에 꼭 하고자 합니다. 이제 수원산 터널이 완공되면 우리 가평 군민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GTX-C 연장을 위한 기지창 건설, 이를 위한 GTX-C 노선이 포천을 지나가게 할 것이고요. 가평군은 제2경춘 국도와 또 우리가 주장하는 가평군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37번 국도상의 호명산 터널을 꼭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명산 터널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예타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을 천형 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평 지역에 이제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춘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저는 도의에 근무하면서도 이것을 제론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수도권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백령도에 있는 섬도 수도권이고 우리 연천군 민통선 안에 있는 곳도 수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적용하면은 묘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 자체를 저는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수도권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고쳐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춘천과 인접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오히려 역차별받는다는 그런 큰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춘천은 모든 그런 개발에서 자유로운데 가평은 여기에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법, 이 개념부터 좀 바꿔놔야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사업 발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업이 발굴돼야 되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춘 제2 국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가평군 안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다음 청평을 위주로 옛날 그 강변가요제를 추진하던 가평을 하면 청평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나왔던 그 제목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여기에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겠다는 뜻입니다. 또 청평역을 다시 역세권으로 개발해 가지고 좀 더 지역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가 반론하거나 보충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해서 두 분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천 가평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관광 산업 육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확장성이 예전만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두 지역의 관광 산업 자체가 갖는 태생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진단하며 그 타개책으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요구 가능한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최춘식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광 산업에 대한 태생적 문제점은 포천 같은 경우는 산정호수와 하늘다리 이와 같은 관광 요소가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콘텐츠로 조성해서 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평은 펜션 중심의 숙박업이 많은 곳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요즘은 이 펜션을 잘 찾지 않고 있고 시내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면서 거기 권역별 관광을 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마이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서울 강남 지역의 행사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서 가평과 포천의 관광 요소를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지원을 받아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국내에 유관기관 행사 시 포천 가평으로 관광 요소를 확대시켜 나가는 이 방법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포천 가평을 1시간 내로 이동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특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중장기 해결책으로는 특급 숙박시설 유치 및 중부권의 평화공원 조성을 위주로 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주가 기업을 유치해서 예. 평화 누리는 건가?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철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천 가평은 태생적으로 정말 풍부한 자연적인 관광 자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도 그렇고 이 자연적인 관광 요소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관광은 다시 말해 콘텐츠가 있는 이런 관광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다시 말하면 이 천혜 자원과 스토리텔링을 잘 만드는 그런 관광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이섬과 포천 아트밸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드라마나 또 겨울 연가라는 이런 연속극 등을 통해서 보고 익혔던 그 추억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 가평의 이 천연적인 자연 환경과 이 문화 콘텐츠를 잘 매칭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문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포천 가평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예, 두 후보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철희 후보, 최춘식 후보의 답변에 대해 반론이나 보충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만 30초 시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최춘식 후보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천 가평이 이 천연적인 자연 환경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청년들을 활용한 이런 문화 관광 사업을 더 이렇게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이철희 후보의 이 질문에 대해서 최춘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들을 활용한 또 이용한 그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관광 산업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처한 우리 관광 요소를 좀 더 특화시키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요. 그 특화시키는 방법은 지역의 의견을 가미한 그런 지역별로 권역별로 개발 가능한 관광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최춘식 후보, 이철희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반론이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역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최춘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청년들을 이용한 그 관광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만 제시해 주시면은 더 듣겠습니다. 예, 최춘식 후보 질문에 대해서 이철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청년들을 이 관광 사업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청년들이 이 관광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포천 가평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이 창업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 관광 상품에 접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딸기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사계절 딸기 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특화시키는 판매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관광 사업에 함께하는 그런 한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가 많은 포천시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과 대기질 오염 문제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소 문제는 지역 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은 제2경춘 국도 노선안을 가지고 춘천시와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으며
가평군 제시안 통과가 시급하고 또한 경기도 내 산림 비율이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겨울철만 되면 산불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종합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철희 후보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히 이 포천 지역에는 이 가축 축산업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환경적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식 축산 방식을 이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석탄 발전소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문제는 철저한 감시, 드론 등을 이용한 감시를 통하여 이 석탄 발전소를 비롯한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경춘국도는 지금 춘천시와 가평군이 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평군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안을 확실하게 확정을 하고 이것을 국토부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지역이 무성하고 군 사격장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산불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민관, 군 이렇게 합동으로 대처하는 이런 하나의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산불 등은 어차피 헬기 등을 활용한 이런 진화가 우선인데 이 민관군 자산을 총 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춘식 후보께 1분 30초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규모 축산단지가 우리 포천시 북쪽으로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축산단지에서는 여러 가지 가축 질병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번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지난해에는 구제역, 또 AI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단지의 현대화 또는 거기 우리 방역에 대한 철저한 그런 대처 능력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항상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총체적인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석탄 발전소 문제는 이미 지역적 공약에서 많이 저도 발표한 바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연료 전환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연료 전환에 대한 부분은 세금 정책과 보조금 정책 이와 같은 것이 가미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에 대해 가지고는 가평군에 실질적으로 그 80% 정도가 지나가는 이런 노선이기 때문에 가평군의 안을 철저하게 수용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사기 문제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렇게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격장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춘식 후보, 이철희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반론이나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우선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산업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딸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배에 대해서. 과연 그 청년들이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충분히 그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춘식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철희 후보 답변 시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관광 사업에 연계하는 그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 청년들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관광 사업에 청년들이 기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포천시는 한탄강 홍수도 부지를 개발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K-팝 공연 등을 이제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청년들이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 따기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뭐 수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산업들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이철희 후보, 최춘식 후보 답변에 대해 반론이나 보충 질문해 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30초 역시 드립니다. 우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석탄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에서 전부 바라고 있는 것이 여론 교체지요. 석탄을 쓰지 말고 LNG를 쓰자는 것입니다. 지금 최춘식 의원 공약집에 보면 이 여론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LNG와 보조와 주 보일러를 사용하는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명확히. 예. 이철희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최춘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시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LNG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이 단기간에 바로 되지 않으니까 이 확대해 나가면서 비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것을 조정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는 LNG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GS와의 관계는 이거는 시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그 부분을 공동으로 노력해 가는데 결국은 지금 세금 정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석탄과 LNG의 세금 비율을 역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과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을 써서 원가를 다운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석탄 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 네. 조금 이따 그 주도권 토론할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포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별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한 후 상대 후보가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연이어 보충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자료 좀 쳤고요.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인 공수처법을 저희는 폐기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재 이 공수처법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큰 공포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국가는 안보 정책 추진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처 능력을 가진 우리 미래통합당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수건사업 해결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석탄발전소와 제2경충국도 그다음에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또 직업군인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 훈련 당직 초과 근무 수당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철희 후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춘식 후보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시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국가의 중요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 공수처법 폐기 또 군사
여러 가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군사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안보정책 추진. 군사 안보 정책 추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춘식 후보는 이철희 후보의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사실 이건 옥상 오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아마도 현재 이 검찰총장이 아마 그 1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옥상 오개법, 소위 말하면 법 위에 군림하는 이와 같은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은 현재 권력을 가진 그들이 나중에 권력을 내놨을 때 보호받는 이러한 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은 당연히 현재 우리 그 특수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다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수처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당의 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와 같은 법은 절대 제정돼서는 안 되고 공수처는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주장을 합니다. 이철희 후보, 예, 이철희 후보께서는 좀 더 쓰시겠습니다. 아니 안보를 또 예, 말씀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이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북한의 군사 도발, 현재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발 사태를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튼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군사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예. 이철희 후보는 최춘식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미 통과됐죠.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군사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왜곡입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춘식 후보는 이철희 후보의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공수처법 요거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이것은 폐지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안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동해안으로 목선이 들어와도 그것을 우리 군들이 얘기한 건 발표를 보게 되면은 파도가 높아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박도에 우리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 북한을 보면서도 그것은 굳이 민간 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놓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했을 때 국방부 장관은 주적개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북한이 적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혼란을 우리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는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는 거기에 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의 공약 발표 차례입니다.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에 만든 공약을 굵직굵직한 공약보다는 소확행 개념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파고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좀 아주 잘게 썰은 그런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공약집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아까 최춘식 후보가 말씀하신 것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포천의 석탄 발전소 문제를 기필코 여론을 바꾸는 그 일을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천 그러면 석탄 발전소로 연상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빨리 깨기 위해서 이 석탄을 LNG로 바꾸는 작업을 아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춘식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석탄 발전소를 들여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시간을 끌고 또 많은 감언이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가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2경춘국도를 우리 가평 군민들이 결정한 안으로 또 거기에 또 진화를 시켜서 경기도와도 합의한 그런 안으로 가평과 춘천이 상생하는 그런 가평군 안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 네. 최춘식 후보께서는 이철희 후보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탄 발전소 문제를 지금 가장 크게 대두를 시켰는데요. 예, 제가 공약 발표한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 LNG로의 그 여론 바꾸는 데 대한 그 방침 내지는 보관 또 거기에 대한 그 비용 이런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이철희 후보는 최춘식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탄 발전소를 포천에 들여온 우리 그 원인부터 또 그 근거부터 따져봐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난번 경기도 의회에서 포천 석탄 발전소 특위를 통해서 원인들이 규명이 됐습니다. 이 재원과 이 석탄 발전소를 LNG로 바꾸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GS와 또 경기도와 또 산자부의 책임을 우리가 잘 따져서 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전환에 대한 예산 문제를 할당을 해서 이걸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 이 석탄 발전소를 바꾸는데 얼마가 드느냐 하는 예산은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 포천의 이미지를 되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NG로 바뀐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춘식 후보는 이철희 후보 답변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철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원이 있어야 그리고 그거는 그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창출돼야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냥 일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바꾼다고 해도 그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세제 정책과 보조금 정책 그와 같은 구체적인 안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철희 후보는 최춘식 후보의 보충 질문에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진행하는 그러한 세금을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별 7분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 먼저 이철희 후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춘식 후보께서는 석탄 발전소의 여론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포천의 석탄 발전소를 들여오는데 핵심이 되었던 인물들 대부분이 지금 최 후보 캠프에 가 계십니다. 그분들도 다 동의하신 내용입니까? 이것은 후보자의 생각이고 후보자의 이 공약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책임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그때 그 일을 진행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적극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캠프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로는 석탄 발전소에 대한 여론을 변경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법은 계속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후보자도 모르게 석탄 발전소 찬성론자들이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소의 찬성론자라 그것은 지금 후보자 간에 저를 겨냥한 말씀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석탄 발전소 찬성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네. 지금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소위 말하면 포천에서 얘기하는 석탄 발전소를 들여온 오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들의 몇 분이 거기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석탄 발전소를 들어온 오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석탄 발전소를 허가해 준 산자부도 오적에 들어갑니까? 그건 저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예. 포천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그렇다 네. 하는 말씀을 그렇다면은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맑은 공기의 한 표라는 슬로건으로 완전히 이 지방의회 우리 지역의회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공기의 한 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 민주당이 지금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책임만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 공방만 벌이고 있지 아직 준공도 해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당이 이제는 칼자를 쥐고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동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지금 포천에는 전철 7호선이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최 의원님은 우리 최 후보님은 뭐 하셨습니까? 전철 7호선을 할 때 전철 7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 10,000명씩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머리도 깎고 이럴 때 네.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하셨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장소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알겠습니다. 그게 동의하는 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는 네. 안 하셨다. 동의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왜 동의를 안 했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이 함께 자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의가 틀립니까? 아니.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시진 않았지만 동의는 했다. 예. 당시에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기 팜플렛에 보니까 보수가 통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천 가평이 보수가 통합했다. 김영우 의원도 참여합니까? 보수 혹시 통합에? 그 SNS상에 그 수집이 안 됐습니까? 김영훈이 그 이렇게 띄워놓고 보내놓은 메시지 혹시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동의하는 겁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동의합니까? 현재- 김영우 의원이 3선을 포천에서 하셨는데 후보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저는 지난번 공천 심사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0년을 모신 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김영우 의원이 지금까지 현고돼 가지고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와 부합되지 않는 약간의 어떤 이질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구 관리에 관한 문제겠죠. 그것이 우리 당직자들하고 그런 어떤 의사소통 과정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김영우 의원을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유세나 이럴 때 김영우 의원 계속 참여시키실 것입니까? 그거는 여기서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포천보 일간지에 보면 후보님께서 이 선거법에 하나 이렇게 위반돼 계시다. 특별히 여기 뭐가 됐냐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명칭이 거짓이다 하는 이런 유권 해석이 지난 30일에 도성관위에 게재가 되고 우리 지방신문에서 이걸 받았었어요. 여기에 보면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신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기사 보셨죠? 예.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서두에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나타난 것하고 지금 이철희 후보께서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이걸 아니, 그 거론하시네. 질문하세요. 그럼 질문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네. 참 처음에 예비후보 기간 동안에 출발하면서 우리 캠프 내에 전문성 없는 우리 자원봉사자들로 이어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겠네요. 나중에. 예. 예, 또 하나 이거 보이시나? 이거 이 사진. 예. 대통령이 왼손으로 격려하는 사진, 오른손으로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어떤 게 아니 그거야 맞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 이 사진 이어 쓰셨어요. 이 사진 예. 여기 후보님의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날 이게 먹었다는 게 코로나 사망자가 발표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게 왜곡이라는 거야. 이게 왜곡이라는 거야. 이건 오찬이고 사망자가 발표된 건 오후입니다. 사망자가 발표되기 전에 오찬한 것을 이걸 마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한 것 같은 이런 사진을 쓰시는 것은 아니, 그거 이건 공당에서 쓰는 것으로 좀 주어진 그 후보님. 7분 오전 오후를 가지고 잠깐만요. 사망자 발생 아닌 거 그걸 가지고 얘기를 예, 예.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잠깐만요. 네. 저기 이따 주도권 질문하세요, 토론 저한테.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 7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주도권 토론에서 사회자는 가급적 간섭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이 필요하시면 각자가 주어진 시간에서 해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춘식 후보 주도권 토론 7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철희 후보는 지난번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많아가지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안철수 캠프에 계셨던 거 인정하고 계실 테고요. 15년도에는 새누리당에 입당해가지고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셨고 16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됐었고요. 17년도에는 자유한국당에 영입해서 이렇게 또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또다시 7월 달에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18년도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18년도 3월 달에 포천가평의 지역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금년에 포천가평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에 기자회견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또 보셨고 저한테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철희 후보께서는 육군 대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앞세우고 계시는 그런 후보십니다. 그리고 자긍심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때에는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 또 대북 정책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도 자료까지 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의 새누리당 보수 정권의 정강 정책이 맞다고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내가 진보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럴 자신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씩 하시죠? 예. 네. 그 우선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당적을 옮긴 적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최초에 안철수 캠프에 갔을 때는 정당에 가입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안보 포럼을 운영해 주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한국당에 제가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김영우 후보와 이렇게 경선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경선에 여러 가지 불리함을 안고 탈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변신한 이 자유한국당의 경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못마땅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때 못마땅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제 시간인데 그렇게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똑같이 쓰셨어요.
아까도 제가 시간 재보니까 비슷하게 쓰셨어요. 네. 그래서 빨리 말씀 좀 끝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거 있으니까. 이 당적을 옮기는 것은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부터 한번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최춘식 의원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바른당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남의 것만 크게 보는 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옮긴 것은 사실은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보수에서 보수로 옮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철희 후보께서는 보수에 있다 진보로 가고 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교회에서 강하게 그 어필하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차별화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그런 옹호와 동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이철희 후보께서는 이 동성애 이거 뭐 지난번에 그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조례 제정하고 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차별화금지법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지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찬동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저한테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춘식 후보님보다 몇 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의회에서 이 조례가 잘못 이렇게 통과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때 제가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동성애는 안 된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구별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얘기하고 이걸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지금 최춘식 후보가 출석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철희 후보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다뤄가지고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요? 거기에 이 차별화금지법에 대한 반론 이것이 서울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철희 후보께서 지금 당에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간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정책과 내 소신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야 당연히 제 소신대로 하지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의회 조례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저쪽 당에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뭐냐 하면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확대시켜서 사람들을 최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왜 민주당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당으로 매도를 합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에요. 민주당 당론으로 동성애 한다고 찬성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공약 때 동성애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몇몇 사람들이 저렇게 민주당 동성애 찬성하는 당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건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동성애 찬성을 한다가 아니라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식의 위정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뜻이 나오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지난번 동성애를 가장 앞장서서 막은 분이 우리 당의 김진표 장로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게 2분씩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부터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포천시민 가평 군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촛불의 힘으로 저희에게 주셨던 권한을 빼앗아 지금 여당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여당은 자신들이 촛불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 촛불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할지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중간 심판 성격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해왔다면 그들이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난 3년 시민 경제 살리고 경제 현안을 잘 하셨는가? 두 번째, 3년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세 번째, 지난 3년 국민 통합을 이루었는가? 이것이 가장 크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물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와 같은 것을 강하게 묻고 현 정부는 답해야 됩니다. 포천 시민, 가평 군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당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사상 최악입니다. 조국 사태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포천 시민, 가평 군민 여러분, 오는 4월 15일 이들을 심판해 주시고 정권을 해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평군민, 포천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뒤떨어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열정적으로 일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주민의 뜻을 모아서 일할 것인가,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선거 때만 되면 최면술에 빠져왔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선동가들에 의해서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을 제기하고 또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해서 우리에게 이상한 안경을 씌워놓고 당만 보고 투표하는 그러한 선거를 우리가 이끌려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뒤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번은 정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포천 가평이 그동안 뒤떨어졌던 여러 가지 발전을 한꺼번에 쫓아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마저 또 색깔론에 빠져서 또 이 당 저 당 진보냐 보수냐 이것만 따져가지고 우리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우리는 정말 암담한 현실 앞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눈을 뜨시고 누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인가, 능력껏 일할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 코앞에 닥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여러분 더 높이 평가하시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표심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과 11일, 그리고 선거일은 4월 15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